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중 기록화인 의궤 속에서 왕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세자 입학도첩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효명세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날 서울 왕세자가 참석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이것이 그림으로 남겨질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세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그림에서 한번 1, 2, 3, 4번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왕세자께서 성균관에 나아가서 입학을 청하던 모습을 담은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 초록색 관리들 바로 앞 노란색 자리에서 책을 앞에 두고 앉아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의 답으로 종묘사직과 만 백성에게는 정말 이런 저하의 물음은 큰 복입니다. 이 마음만 잘 간직해 정진하신다면 요임금도 될 수 있고 수임금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왕세자 입학도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과 관련된 의궤인 정축입학도첩에는 순조의 장남이었던 효명세자가 9살이 되어서 세자시강원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여 제작한 의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차도라고 하는 그림이 6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궁궐을 떠나는 모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당시의 입학의 각종 의례들을 담고 있는 이 의궤 속에 하나같이 왕세자인 효명세자가 그림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착헌의라고 하는 이런 의례가 진행될 때에도 이 그림 속에서 바로 효명세자는 이 그림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그림 속의 왕이나 왕세자와 같은 경우는 직접 그려두질 않고요. 왕의 모습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월 오봉돌을 둔다든지 의자나 가마로 왕의 존재를 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지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그려넣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어진이 되겠는데, 어진은 특별히 이 도화서의 아주 인류 하원들에 의해서 정성껏 그려져서 이것은 선원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에 별도로 보관되었을 정도로 결국 이렇게 일반인과는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임금님의 이런 얼굴을, 용안을 직접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에서 만든 의궤들을, 그림을 보게 되면 아, 여기쯤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그림의 경우는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할 때 1795년에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이렇게 모시고 화성 행차를 할 때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이 가마가 바로 해경궁 홍씨의 어머니가 타고 계시고 그 뒤에 이 말을 타고 가시는 게 정조인데, 자, 이 백마가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고 그곳에 이렇게 차일이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파라솔 같은 것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에 정조 임금님이
말을 타고 따라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 그림은 영조 임금님께서 이 준천을 하시던, 즉 지금 보시다시피 오간수문이라고 하는 이 동대문 가까이의 수문에 직접 행차를 하셨고요. 그 행차를 해서 개천의 바닥을 긁어내는, 그렇게 해서 홍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대대적인 토목공사에 직접 공사를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바로 임금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바깥 차일과 이 쳐져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 임금님이 친히 이곳에 참석하셔서 이 진척 상황들을 확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그림에서도 임금님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궁궐내의 임금님의 공식적인 행사 당시에 이 어저에 해당되는 이 공간의 뒷배경에 1월 오봉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임금님의 자리다. 임금님을 이 그림만으로도 우리는 임금님의 존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되어 있는 것이 궁궐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진이라고 해서 임금님의 용안을, 조난을 직접 그린 이 어진의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져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국가적인 보물로서 이렇게 선원전에 모셔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태조의 어진으로서 이 서울의 궁궐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옛 수도가 되었던 곳들마다 별도의 이렇게 공간을 두어서 어진을 보관했었던 것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 조선 왕조의 왕실의 본향이 전주 이씨다 보니까 전주 이씨의 본향인 전주에 경기전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어진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님이 행차를 하실 때 이런 대규모의 행차에서도 바로 보시다시피 임금님이 타시는 말이라고 하는 말기와 더불어 차양과 그 다음에 이 백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임금님은 실제로 그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곳에 행차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궁궐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의 잔치에서도 임금님이나 아니면 왕비의 그림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월 오봉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잔치에 임금님이 직접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이 궁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축진찬도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궁궐 내에서의 잔치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왕과 왕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1월 오봉도 등을 통해서 임금님이 이 잔치에 직접 참석하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왕세자를 위한 입학도에서 입학례의 의식을 치르고 유교 사회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왕이 이곳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그림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지만 이 입학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험한 존재였고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일반인들과는 차별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궁중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효명세자의 세자 시강원 입학을 그린 이 왕세자 입학도를 통해서 왜 궁궐에서 그려진 그림에서는 왕을 직접 찾아볼 수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국바스를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